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숙소 앞까지 찾아와서 굉장히 환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대통령에게 환대를 한 건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정말 아주 대단한 환대인데요. 원래 이제 호텔 측에서 이렇게 마중 나오게 돼 있는데 네. 본인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영접을 했고 또 사실 하루 전에 왔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으로 하루 전에 미리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 상황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아주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긴 또 국빈 방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한중 간의 한일 간의 어떤 정상회담의 격이 좀 차이가 있죠. 중국은 엄청난 어떤 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거기에 못지않게 그 일본 말로는 이제 오모테나시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속으로부터 호스피탈리티 정말 정성을 담아가지고 환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주 다카이치 총리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두 분의 어떤 우정,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 자리 잡았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의 미래가 매우 밝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양 정상이 함께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K-팝에 맞춰서 드럼 연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아주 그 아름다운 광경이었는데요. 네. 사실 드럼은 그 굉장히 매니아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네. 대학생 때 밴드에 있어가지고 드럼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그 드럼 이 스틱이 굉장히 많이 부러질 정도로 아주 열정해가지고 아주 광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몇 가지를 못했는데 그걸 전부 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하셨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드럼치기.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귀에 담은 다카이치 총리께서 일본에 오시면 자기가 잘하는 드럼을 한번 같이 연주해보자. 그것도 이제 상당히 한국 측을 배려한 건데 최근에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곡하고 그다음에 BTS 다이너마이트 이 두 곡을 이제 연주를 하시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같이 이제 마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깜짝 어떤 이벤트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리고 두 분의 우정을 확인한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아주 광경이었다. 아주 흐뭇한 광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모로 영접에 신경도 많이 쓰고 이런 이벤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회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大統領からはこれからの60年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が、双方が国交正常化60周年だった昨年、日韓関係の強靭さを示し続けられたという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本年も今般の大統領の訪問を皮切りに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本日の議論を楽しみにいたします。 네,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회담의 문을 열었습니다. 양 정상 어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주 만났습니다. 소인수 회담의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의 만찬까지 이렇게 자주 만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점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벌써 이제 5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둘이 만난 적도 있고 식사한 적도 있고 또 확대회담도 하고 소수회담도 하고 오늘 이제 법률사에도 가시고 호리주에도 네. 가시고 그런 점에서는 두 분의 어떤 우정, 신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상방 간의 어떤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사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역사 영토라든지 이런 과거사라든지 이런 그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각자 풀려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정상 간에 서로 간에 이런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 간의 불신이라는 것은 양국 외교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변수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그 장애물을 먼저 이걸 먼저 없앴다. 네. 완전히 두 분이 우정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상호 신뢰 이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하는 원칙 자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자체가 저는 여러 가지 현안의 어떤 해결에 다가서는 정말 그야말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정도의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역시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거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제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상당히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 중일 갈등 속에 어떤 이야기를 과연 나누게 될 것인가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에 나온 주요 의제들 핵심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중동 분쟁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그 동맹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약간 그 거래 중심의 동맹 관계 그리고 미국은 이제 서방국 그러니까 남미 북미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세력권 판도 이야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삼분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점 우리로서는 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미국의 고립주의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donlo주의라고 합니다만. 근데 그런 점에서는 동북아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한일 양국이 이 서로 신뢰를 통해 가지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고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동병상련이고 그런 점에서 힘을 합치자. 예. 그리고 한일 양국이 힘을 합치면 이게 지금 거의 한 세계 한 6위, 7위 정도의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했다. 그것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미중 경쟁 중에서 한일 양국이 이런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 점은 굉장히 아주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한일 그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경제 협력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자는 것이 이야기가 정리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교류. 지금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무려 88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간 거니까요. 올해 1,0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3만 명씩 일본을 방문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입국 절차 간소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도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라는 점에서는 일본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이런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 과거사 문제도 이 조세 탐방이 있는데 1942년에 이 해저의 탐방이 있었는데 해저가 이제 수몰이 되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185명의 분이 수몰된 상태, 그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골을 일단 수습을 해가지고 DNA 감정을 해서 유족들에게 드리는 것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마땅한 거다라는 예. 점에서는 이 과거사 문제가 처음으로 한일 정상 간에 지금 의제가 논의상에 올랐다. 특히 이제 지금 5번째 만났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상호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일단은 과거사 갈등은 영토 갈등은 피해가자라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과감하게 이 조세 탐방, 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신 분들 문제가 그리고 이제 유골을 수수하는 문제가 한일 양국이 합의해서 일단은 조사가 시작되기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DNA 감정을 해서 그 유골을 유족들에게 돌려드리는 그 과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앞으로는 한일 양국 정상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 선례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경제 안보 그리고 과학 기술까지 폭넓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공급망 확대 여기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히토류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굉장히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무려 72%나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일 갈등이 격해지면서 중국이 이미 지금 민수용 민간이 사용하는 그 히토류까지 지금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도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게 됐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고민을 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어서 일본에서 생산된 것들이 제 2차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이 감시할 수 있다 또는 규제할 수 있다라고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당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경제 안보라든지 공급망 리스크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논의를 통해서 줄여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번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 역시 이제 AI라든지 뭐 이렇게 수소차라든지 또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 이런 뭐 아주 고급 하이 첨단 기술이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은 중국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중국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됐고 첨단 기술은 그야말로 한일 양국이 수소, 우주, 양자 이런 부분에서 힘을 합쳐야 겨우 중국을 캐치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첨단 기술 부분에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어떤 연구하고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상호 간에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는 점에서는 이번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체가 만들어질 과정에 있어서 네.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우측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잠시 뒤에 일본 호류지에서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양 정상의 모습이 보이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과거사 문제였습니다. 양국 간에 오랜 쟁점 아니었습니까? 이 과거사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문재인 정부하고 아베 정권 간의 충돌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일본도 지금 뭐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에 총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큰 양보를 꺼내기가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이 약간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서 진정성에 있는 어떤 그 발언이 없느냐 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조세 탄광급 피해자 사망하신 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DNA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도 사망자가 4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유족들에게 이제 그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닭이 뭐냐냐 달걀이 뭐냐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한일 공동의 합의 가능한 부분에서 조세 탄광의 수몰 유골 수습 이 부분부터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가시적인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호류지에서 친교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함께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일본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진 곳인데 특히 이곳은 백제인들의 손길이 담긴 백제 관음상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 호류지에서 친교 행사를 갖는다라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이제 그 나라 시대라고 그러는데 한 7세기, 8세기 되거든요. 예. 그 나라는 백제의 선물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지금 불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담징이 그린 그 금당벽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류지라는 것은 불법이 융성한다 하는 그런 절이라는 말인데 그야말로 이 고대 시대 때 한일 문화교류가 가장 그 번성했던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숨결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00년 후에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저곳을 공동 같이 방문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 1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그 우리 한반도의 숨결이 있는 곳에서 다카이치 그리고 이재명 두 정상께서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그 문화교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화면을 보면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짙은 코트에 붉은색과 푸른색이 함께 섞여진 그런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어제도 넥타이 색깔이 짙은 자주색이었는데 붉은색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섞인 그런 넥타이였습니다. 이 의상에서도 외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의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넥타이의 컬러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화합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화합과 화해, 통합 이런 걸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한일 간에도 여러 가지 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픈 역사가 있었다. 이번에 제대로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양국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익을 만들어가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그 넥타이 자체가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상호 간의 서로 간의 우리 국민 간의 화합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예.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가 바로 지금 넥타이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나라현의 날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2도, 3도 정도 되더라고요. 쌀쌀한 날씨입니다. 쌀쌀한 날씨인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바람이 좀 잦아든 듯한 그런 모습인데 두 정상의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해 보이고요. 승려가 지금 이곳 호류지의 곳곳을 설명을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친교 행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고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 정말 그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나라는 특별한 곳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네.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은 지역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일본 외교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에 숨결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나고 자란 것이고 지역구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것은 굉장히 우연이 아니다. 상당히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경주하고 나라하고 또 자매도시입니다. 성격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 선택이다. 이건 아주 경주도 아주 좋았지만 나라도 이번에 정말 아주 신의 한 수라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백제 도래인의 한일 교류 원점에서 또 다카이 총리 고향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또 다카이 총리가 저렇게 자기의 지역구고 고향이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호리지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신 있게 저렇게 안내를 하시는 그 장면 자체는 아주 정말 보기에도 얼마나 훈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가 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겉에 걸치고 있던 외투를 벗었고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겉에 코트를 벗고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호류지를 거닐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한결 편안해지고 또 가벼워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라고 합니다. 한반도 고대 삼국 그리고 교류 흔적이 모두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교류의 상징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나라는 이제 교토 못지않게 굉장히 오래된 그 고도, 아주 오래된 수도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도 보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이제 설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말이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나라가 그대로 이제 그 도시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로마처럼 도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라는 것은 한국말이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그대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대사라고 도다이지가 있거든요. 예. 도다이지가 이제 한중일 문화교류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다이지가 도레인이라고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분들이 만든 가장 또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그 도다이지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그 한반도의 그 장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에서 한 공고금이라고 있는데 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 1300년, 400년 전부터 일본의 가장 오래된 고도인 나라라는 것은 그야말로 백조의 선물이었고 거기에 수많은 이 한반도의 교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 정상이 악수를 하면서 환한 미소로 사진을 찍었고요. 정상 간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장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음 셔틀 외교 장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제 안동이 될까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안동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제 셔틀 회담은 원래 수도 그러니까 도쿄하고 서울에 3번 개최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에서 개최합니다. 네. 그게 셔틀 회담의 개최 장소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부산, 도쿄 그리고 또 경주, 이제 지금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활성화입니다. 네. 정말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심각하고 일본의 지방 도시 가면 아주 셔터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네. 상점가가 그 정도로 지금 지방이 많이 그 경기가 침체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선진국으로서 공통히 안고 있는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지역 활성화 이 과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의 메시지거든요. 안동에 쓰인다. 안동은 그야말로 한국의 전통적인 양반 도시의 대표 아닙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장 살아 숨쉬는 곳이고 예전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 문화 그리고 지역, 지방 이런 것들이 또 교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담뿍 담겨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한일 셔틀회담이 만나서 정상 간의 마음을 풀고 여유롭게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안동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최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양 정상의 친교 행사 모습 살펴봤는데요. 이제 잠시 뒤에 친교 행사가 마무리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상회담 결과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스캔 범죄 비롯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사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무리하게 취업을 하다가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지금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도 많고 일본의 젊은 청년들도 해외 취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스캔 범죄에 대해서 초국가적인 초국경 스캔 범죄를 공동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일본과도 이렇게 그걸 협약을 맺게 되면 한중일 간에 뭐 한중일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게 엄청난 거죠. 예, 이게 또 한중일이 갖고 있는 동북아가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것은 동남아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중일이 손을 잡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초국경 스캔 범죄에 대해서 이런 그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번에 아주 가시적인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주목이 됐는데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균형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실용외교, 균형외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이런 원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역시 한중일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정상회담은 상대방 국가에서 시시각각 모두 보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 중국에서 시각각 모든 매스컴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제가 일본 미디어를 봤더니 시시각각으로 모든 정보가 전부 다 공유되고
동영상에 나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중일 또는 한미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이 부분의 중심을 잘 잡은 것은 균형점을 아주 잘 찾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생존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은 중국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도 있었고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지나치게 이제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중일 간의 가까운 이웃 나라끼리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네. 그것은 일본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약간 실언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느끼고 있는 분노가 아주 극대치입니다. 네. 아주 지금 높아가지고 쌍방간에 조금 더 쿨다운, 이게 냉각돼야 돼요. 지금은 너무 긴장 관계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너무 우리가 또 나서지 않고 양자 간의 분위기도 아마 정상회담에 전달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이제 한중일 간에 서로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기됐지만 연내 가능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로 아주 실용적이고요, 아주 상징적인 성과다. 네.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북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 일본은 좀 더 명확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도 조선반도라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그게 한일 공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 측에서 일부러 아마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조금 지역을 아주 한정해가지고 말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안심이고 다행인 게 지금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을 자극하기 싫어가지고 중국에서 일부러 피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NSS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됐다가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 무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 점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안보 정책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치를 이뤄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근데 북한 비핵화는 역시 이제 일본의 약간 보수적인 정치인들, 우파 정치인들이 북한에 한정해가지고, 왜냐하면 한국 남한에는 이게 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일본에도 공식적으로 비핵 사원칙이 있어서 핵이 기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근데 한반도가 역시 비핵화돼야 동북아에서 평화 번영이라는 것이 보장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원칙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일 양국이 정말로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고한 원칙으로서 예. 가져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또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가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음 장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동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세 차례 한일 정상께서 만남을 가지신 건데, 정상회담으로서는 이제 정말로 그 두 분이 만난 셔틀레만 처음이거든요. 다카이치 총리하고 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저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문수화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일본 국민도 체감하고, 그리고 어떤 과학기술 또는 어떤 산업과 이 기술 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 또는 CPTPP라든지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 가입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과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가시화된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